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2쪽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이 투자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가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죠. 그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 교재 15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부동산 투자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고액성이 인정되는 자산, 고가의 상품이죠. 투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금 조달 능력의 사전 검증을 위해서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임대용 빌딩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 경제적 감가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 투자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3번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정보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의 은밀성, 이 비공개성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4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변화되지 못하는 위험, 이게 틀렸죠. 수익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우리가 제약 요인으로 인한 전략적 위험에 대한 또 투자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이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가, 감소,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지렛대 효과와 관련해서 한번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죠. 자, 이 지렛대, 이 레버리지 효과인데, 이 레버리지 효과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타인 자본이 바로 차입금이죠.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자본을 100% 투자할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 이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부채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가 나타나는데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 이 지분이죠. 이 자기 자본, 이 지분에 대한 이 타인 자본의 비율이 부채 비율입니다. 자, 이러한 부채 비율의 증감을 통해서 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1번은 맞는 질문이고 2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인데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이 수익금, 이 금액이죠. 이 수익금, 자,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와 수익률 지렛대 효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수익률 지렛대 효과는 또 크게 세 가지 있죠. 이 정 플러스 이 정의 이 지렛대 효과, 이 중립적 지렛대 효과 마이너스 이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2번이 이 정의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 이 지분 수익률이 뭐보다
종합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이죠. 자, 이 종합 수익률은 우리가 총 투자 수익률보다 크게 되고, 이 저당 수익률은 우리는 대출 이자율이죠. 이렇게 크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 같으면은 중립적, 부동 방향 바뀌면은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2번 이 총 자본 수익률, 이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2번 맞고요. 3번 중립적 레버리지는 이 부채 비율이 이 변화를 하더라도 이 자기 자본 수익률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중립적. 맞는 지문이죠. 4번 이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부채 비율이 클수록, 즉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5번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 즉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4, 5번 정답이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10억 원을 투자하여 2억 원이 수익에 생기는 사업의 4억 원은 자기 자본, 지분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이자율 10%를 부채로 투자했다면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나냐? 자, 3번 문제죠. 자, 우선은 지분 수익률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지분 수익률은 이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인 지분 수익이죠. 자, 이 지분 수익은 세전, 현금, 이 수지를 말합니다. 자, 이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는데,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 소득에서, 순수익에서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을 빼준 금액이 되겠죠. 자, 지금 수익이 얼마냐? 2억 원이죠. 자, 수익은 2억 원입니다. 자, 이 수익은 2억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우리가 상환액인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일 경우에 이자를 빼주면 되겠는데, 이자가 6억 원에 대해서 이자율 10%죠. 자, 그래서 자기 자본은 4억 원을 투자했는데 순수익이 2억 원이 생기죠. 2억 원에서 우리가 6억 원 곱하기 몇 프로? 연이자율 10%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채 서비스액에서 문제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자, 이 원금은 만개 갖고 이자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4억 원은 얼마죠? 4억 원에 자, 2억 원에 6천만 원 빼주니까 1억 우리가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1억 4천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35%가 지분 수익률이죠. 자, 이때 총 우리가 자본 수익률 또는 총 투자 수익률인 종합 수익률이죠. 자,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순 영업 소득가의 비율인데, 총 투자 금액은 얼마? 10억 원을 투자했죠. 그래서 10억 원이고, 자, 우리가 영업 소득은 2억 원이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20%죠. 그래서 얼마? 이 15%, 요 차인 15% 포인트, 15% 포인트에 있어서 어떻게 돼? 타인 자본을 이용했더니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분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보다 높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 유현진이 다음과 같이 순영업소득이 4억 원인 주택을 20억 원에 구입을 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A와 B의 투자 대안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면 단 임대 보증금은 없다고 가정하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A는 지분 투자액 20억 원이고 저당 투자액은 대출금인데 0원이죠. 자, 그러면은 자, A에 있어서의 지분 수익률은 자, 투자한 자기 자본이 얼마죠? 20억 원. 지분 투자액 20억 원이고, 예? 이 지분 투자액 20억 원인데 이 지분 수익인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이 얼마죠? 지금 순영업소득이 4억 원. 자, 저당 투자액이 대출금이 제로죠. 없으니까 이자는 뺄 필요가 없죠. 4억 원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20%가 되겠죠. 자, A는 지분 수익률이 20%가 나오고 B는 이 지분 수익률은 자, 투자한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 얼마? 4억 원. 4억 원에서 순 영업소득 4억 원인데 이때 대출금이 얼마? 저당 투자액은 16억 원이죠. 자, 16억 원이 나왔는데 연이자율 몇 프로? 우리가 6%가 나왔죠. 6%. 자, 6%니까 얼마? 9,600만 원이죠. 4억 원에 9,600만 원 어떻게 돼요? 빼주니까 이 3억 우리가 400만 원인데 4억 원에 3억 3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76%가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은 투자 대안에 대하여 틀리게 기술한 것은 자, 어느 투자 대안에 투자할 경우에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투자 비용은 지분 투자액이 1억 원이며 저당 투자액 대출금은 2억 원이다. 단 저당 이자율 연 10%이고 상환 조건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자, 그럼 지분 수익률은 얼마냐? 이제 묻는 거죠. 자, 지분 수익률은 지금 투자한 자기 자본이 1억 원, 지분 투자액이 우리가 1억 원. 자, 1억 원인데 순수익은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죠. 자, 6천만 원 순수익이 발생하는데 자, 이 부채 서비스에 이자를 빼겠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인데 저당 투자액 2억 원에 연 이자율 10%죠. 자, 2억 원에 연 이자율 10% 0.1을 곱해주면 2천만 원이죠. 1억 원에 6천에서 2천 빼주면 4천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까 얼마? 40%. 지분 수익률은 40%. 1번은 맞고 2번에 총투자 수익률. 자, 총투자 수익률은 얼마냐? 바로 종합 수익률을 얘기하겠죠.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인데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한 금액 지분 투자액 1억 원과 저당 투자액 2억 원을 대줬더니 3억 원. 이 3억 원 중에서 어떤 순 영업소득 순수익과의 차지하는 비율이 하니까 몇 프로? 우리는 20%가 되겠죠. 2번 맞고 3번 부채 비율을 묻죠. 자,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이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자기 자본은 지금 1억 원, 타인 자본 저당 투자액
2억 원이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200%가 되겠습니다. 200%. 3번 맞는 질문. 이 지분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보다 크죠. 그래서 자금으로 하니까 틀린 질문 4번 정답. 이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 저당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얼마? 20%포인트, 20% 포인트의 지렛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5번.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300억 원의 자기 자본과 연 7%의 타인 자본을 700억 원을 조달하여 1000억 빌딩을 매입을 하였다. 연말에 순영업소득을 100억 올렸다면은 이 투자자는 1차년도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가? 단 1년 후에 매매 가격 상승률은 0%. 그러니까 빌딩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원금 만기 우리가 일시 상환 조건이죠. 자,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은 자, 1차년도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바로 지분 수익률. 지분이 자기 자본이죠. 이 지분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자, 자기 자본 얼마? 우리는 300억 원이죠. 자,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100억이죠.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 100원에서 우리 타인 자본은 700억 원을 조달했는데 문제는 연 이자율 7%죠. 7%. 7% 해주니까 49억 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100억에서 이 49억 원을 빼니까 51억 원이죠. 51억. 공둑이 없어지면은 3이죠. 51억 3나니까 17%네요. 17%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부동산 투자의 지렛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가 금융기관 융자 등 차입을 동반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이 타인 자본 차입금을 이용하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죠. 자,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 이 대출금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도 큽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은 대출을 이용하지 않다가 이용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죠. 투자의 위험을 낮추는 게 아니라 투자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5번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하나의 예죠. 바로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죠. 이 전세금을 안고 이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를 말합니다. 5번 맞는 질문. 자, 8번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냐?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인데 자,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 원, 금융기관 대출은 2억 원, 자기 자본은 1억 원인데 대출 조건을 보면은 대출 기간 만기 1년, 대출 이자율 연 6%,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 상환한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죠. 1년간 순영업 이익 2천만 원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 0%,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지분 수익률은 자, 지금 자기 자본 얼마? 자기 자본이 지금 1억 원이죠. 자기 자본이 1억 원이고 1년간 순영업소득, 순영업이익이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에서 이자를 빼야 되는데 지금 대출은 2억 원. 대출은 2억 원인데 연 이자율 몇 프로? 6%. 6%. 자,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없죠. 자, 그럼 얼마? 여기 1,200만 원이죠. 자, 이 1,200만 원이니까
얼마?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니까 800만 원이네요. 1억 원에 800만 원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 8%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별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이 수식에 정확하게 대입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투자 수익률을 설명하였다. 바르게 짝을 이룬 것은 자,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 계산한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죠. 기억은 니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바로 요구 수익률이죠. 자금을 투자하기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 자, 디귿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수익률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투자 분석에 관계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설명. 자,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장래 예상 수익률, 이 사전적 수익률로서 내부 수익률을 표현할 수 있죠. 이 내부 수익률은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장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맞는 질문. 2번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죠.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 2번 정답입니다. 3번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의미하며 실제 수익률, 사후 수익률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하죠. 맞는 질문. 투자 가치란 투자 시점에서 예상되는 장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말하므로 이 투자 가치가 이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합니다. 맞는 질문. 내부 수익률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가를 일치시키는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하며 만약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으면 순현가는 0이 되겠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수익률의 기본적 개념,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는지 보는 내용입니다. 자, 11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수익률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산출되는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내부 수익률이 여기에 속하죠. 맞는 질문.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맞는 질문인데 요구 수익률을 외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외부 수익률, 필수적 수익률, 투자 대안의 기회 비용 개념입니다. 자,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을 의미하죠.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비용성, 기대 수익률은 수익성을 의미하고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점차 감소한다.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자, 여러분 11번에 5번 질문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주어지면은 이런 경우는 투자를 채택을 하고, 자, 이 경우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자, 이 시장 가치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체값 기대 수익률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5번 정답입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오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오위험이란 실현된 결과, 이 실현 수익률이 예상된 결과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말하죠. 이 기대되는 소득에 대한 변동의 가능성이 위험 개념이죠.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인센티브가 있는 위험일 경우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자, 위험 회피적이라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덜 위험한,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하고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어떻게 작으면 작을수록 아니라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죠. 5번 정답이죠. 자, 이 5번 지문은 바로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를 의미하죠. 자,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죠.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 이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5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 잘 우리가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교시에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렛대 효과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현 수익률의 종류 3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